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커튼 치우고 영상 제목, 이게 농담인 줄 아냐? 여기 미국인데 내가 아는 사람 한인 딸내미도 40대 중반인데 저 상태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기 미국에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그 한인마을 가면 거기도 오팔 띠러가 많습니다. 아메리칸 오팔 띠러. 예, 그러니까 이제 한인마을 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이 있을 거 아니야. 예, 거기 보면 이제 딸가지 분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나이 먹은 딸을 시 보내지 못했어요. 그런 게 많아요. 사실 좀 이런 말씀드리면 기분 나쁜데 미국 사회에서 사실 한국 여자분들 이미지가 우리나라보다 더 나빠요. 더 나빠요. 좀 많이 나빠요, 이게. 예. 제가 현지인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거주하신 분들 물어보면 거기는 한국 여자 이미지 어떻냐 물으면 더 심하다 그래요. 더 안 좋아. 왜냐하면 자, 한국 여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의존적 성향을 가진다는 건 다 알잖아. 예. 뭔가 좀 일은 못하고 굉장히 좀 자기 역할 못하면서 남자한테 뭔가 기대게 바라고 어떤 데이트 비용이나 결혼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 원하는 여자들이 많잖아요. 미국 가서 똑같은 거예요. 미국 가서도. 그 행동 똑같이 해. 왜냐, 그 딸가지 부모도 미국 가서도 딸을 곱게 기르는 거예요, 이게. 예. 갑질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제 방송에서 이제 애틀란타 거주하는 분 있어요. 애틀란타. 애틀란타에서 뭐 20년 넘게 사신 분이 있어요. 그분도 이제 얘기하는 게 거기 한국에 나이 차고 시 못 간 그 딸내미 많다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까지 같이 이민해서 살고 있는데 그냥 부모님 일하는 거 용돈 받으면서 일을 안 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그 사람 시집 못 간다고. 아니면 시집을 갔는데 금방 이혼하고 다시 돌아온다고. 왜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으로 앞가림 못하고 이제 자기가 역할을 못하는데 그 남자가 받아주기 원하는 거지. 근데 미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반반이지 않습니까? 반반. 남자 반 여자 반인데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미국에도 저는 582가 많이 있대요. 많이 있대. 예. 물론 모든 딸 키운 부모가 다 저렇진 않습니다. 저렇진 않은데 오히려 한국 사회보다 미국 사회에서 여자분이 살아가는 게 더 힘들지. 왜냐 미국은 철저한 경쟁 사회고 여자라고 봐주는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한국이 여자한테 굉장히 과분하게 배제하는 곳입니다. 예. 한국 여자분들이 외국 가서 일해보면 압니다. 한국이 얼마나 남들이 잘 챙겨주고 사회적으로 배려를 많이 해주는지. 예. 근데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나는 자기 역할도 못하고 나한테 빨대고 배는 여자 필요 없다 이거죠. 특히 미국은 결혼 문턱이 더 높거든요. 훨씬 더 높아. 한국보다. 얘 결혼을 쉽게 안 해. 미국 남자들. 왜냐하면 미국도 결혼 문화가 좀 안 좋아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그런 재산 문화 같은 더 사악합니다. 훨씬 더 사악해. 미국은 100만 년대도 결혼 잘못하면 개털될 수 있습니다. 예, 개털될 수 있어. 미국이 좀 이 결혼 방식이 굉장히 남자한테 좀 안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 좋아요. 그냥 대놓고 말할게. 한국은 양반이야. 한국도 그런 말 하잖아요. 뭐 가성비에 3년, 약속에 5년 이런 말 하잖아요. 미국은 그런 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미국은 그냥 결혼하는 순간 그냥 무조건 반가죽이에요. 반가죽. 그 미국 이제 그 결혼법 중에 그게 있습니다. 엘리머니라고 있습니다. 엘리머니. 엘리머니가 들어봤습니까? 모르죠 이거. 예. 자, 이 AI 검색하면 이렇게 나와. 자, 엘리머니 요거거든요. 미국식 재산 분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결혼하다가 이혼할 수 있거든요. 미국도 이혼율이 상당히 높아요. 전 세계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등을 알고 있어. 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그거 뭐냐, 엘리머니가 뭐냐면 이혼했을 경우에 재산 분할을 하는 건데 만약에 이제 여자가 이혼하게 되면 남자가
일단 재산은 반을 쪼개줘야 됩니다. 거의 반 이상 쪼개줘야 돼. 만약 1000억 있으면 500억 쪼개줘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돈 많은 사람하고 이제 시집 가서 이혼해도 반가주까지는 아니에요. 목돈을 좀 주긴 해, 목돈. 그냥 목돈 주고 나가라고 하지, 반을 딱 똑 떼주지 않습니다. 근데 미국은 심해. 미국은 남자 재산이 막 1000억, 2000억이면 반. 네. 그 이상 줄 수도 있고, 만약에 남자가 뭐 바람 펴가지고, 아니면 뭐 범죄 저질러서 이혼했다면요,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여자한테 다 줘야 돼요. 이혼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은 심해. 미국은 여자가 결혼 한 방으로 결혼만 잘하면 인생이 완전히 역전됩니다. 그래서 미국에 그거 있잖아요. 골드디거라고 있죠. 골드디거. 골드디거 뭐냐 하면 이제 여자가 결혼 한 방으로 인생 역전하려고 하는 케이스. 예. 그래서 그 미국 헐리우드 배우들 보면 결혼을 잘 안 하는 분들 많아. 예를 들어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그렇잖아. 예. 결혼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연애만 하고 끝내는 분들 많이 있죠. 아니면 이제 젊을 때 이제 결혼했다 이혼하고 나서 더 이상 이제 결혼 안 해. 연애는 하는데 결혼 안 해요. 그런 케이스 많이 있죠. 그 왜 그러냐면 법률을 매기게 되면 남자에게 주어지는 어떤 이런 안전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엘리머니가 적용되다 보니까 예.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재산 반 가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거 뭐냐면 이 여자와 같이 살 때 생활비가 한 3천만 원 들었어요.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 그 3천만 원 평생 줘야 됩니다. 연금처럼. 연금처럼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좀 양육비가 좀 크긴 하지만 그렇게 살벌하지 않습니다. 살벌하게 주진 않아. 보통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미국은요, 뭐 그런 거 뭐냐면 이 여자 같이 사는데 이 여자하고 자식 키우는데 이 여자한테 생활비가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2,500만 원 들었다. 이혼하고 나서 그 2,500만 원 돈을 죽을 때까지 줘야 됩니다. 평생. 자녀가 독립비를 줘야 돼요. 토할 것 같죠, 여러분.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정말 돈 많은 사람도 결혼 한 번 잘못해가지고 이거 엘리머니 당하게 되면 정말 개털릴 수 있는 거야, 이게. 미국은 더 심한 거야. 그래서 미국에 그런 골드디거 많은 거예요. 골드디거. 예. 취직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나라는 양반이라니까. 근데 이제 미국 땅에서 그런 이제 한국 여자가 골드디거가 되는 건 사실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웬만하면 없어요. 미국 남자이 바보도 아니고. 예. 그 미국 같은 경우엔 결혼하면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처럼 그 취직하는 게 안 되는 거죠. 이게. 한국처럼 뭐 3천만 원 가지고 결혼하는 게 안 되는 거죠. 그 미국에서 3천만 원 크게 돈도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 3천만 원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 어? 지금 미국 3천만 원이면 2만 달러, 2만 달러. 2만 달러 결혼식 나와가지고 미국 남자하고 결혼하자고 하면 하겠습니까? 미국 집값이 얼마인데. 물가가 얼마인데. 택도 없죠, 여러분. 안 되는 거야, 이게. 안 되니까 이제 나이 먹고,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그 재산 까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은 아직도 쾌쾌 먹은 전시대 사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왜 다 큰 성인들을 씨 보내고 장가를 부모가 보내야 하나? 본인이 짝을 찾든 안 찾든 선택을 아직도 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가? 라고 적어졌습니다. 이거 좀 말이 이상하네. 자, 남자 집안 중에 장가를 억지로 보내려고 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딸 가진 집안들은 시집 어떻게든 보내려고 그래. 왜냐하면 여자가 만약에 나이 먹고 시집 못 갔을 경우 이제 그 뒷감당을 부모가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버거운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딸 키운 부모님들은 만약 딸이 시집 못 가게 되면 나이 먹고 시집 못 가게 되면 상당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보통 586분들 20대 중반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겠죠. 근데 딸이 시집 못 갔을 때 되면 이제 586분이 60대 중반이에요. 후반 되고 칠순이분도 있고 그때 가면 힘이 없어. 돈도 못 벌고 노후 대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딸도 시집 못 가. 딸도 돈을 벌면 못 벌어요. 부담이 장난 아니죠, 여러분. 누군가 데려가서 좀
어떻게 좀 먹여 살렸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들이 없는 거죠, 남자들이. 참 걱정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점점 여자분들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지 않단 말이죠. 예. 앞으로 결혼 못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데 아직 여자분들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여자가 결혼 못했을 경우 얼마나 힘든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진짜 모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그 첫 번째 세대입니다. 다수 여자분들이 결혼 안 하고 혼자서 남은 노후를 책임진 첫 번째 세대야.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어떤 나라든 여자가 결혼 안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분들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유럽이나 일본 같은 나라도 여자분들이 결혼 못 해가지고 지금 힘들게 사는 분들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 보고 나서 지금 재민자들이 바뀐 거지. 한국은 그런 세대가 없어요, 이게. 예, 한국은 여자분 중에 혼자서 먹고 산 세대가 없어요. 이거는 조선도 없었고 고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여자분들은 절대 다수가 남자한테 의존해가지고 결혼해서 대부분 이제 장수하고 나이 먹어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근데 그거를 자신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자분들 중에 상당수는 이제 남자의 도움 없이 혼자 살아야 돼. 근데 쉽지가 않죠. 지금 여자분들은 굉장히 약합니다. 많이 약해요. 돈을 번다고 해도 많이 못 벌어. 그리고 본인도 현재 돈을 번다고 해도 이 돈을 버는 게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 남자랑 좀 다른 게 있어. 남자보다 일단 적게 벌고 여자분들은 여자 분야로 진출할 수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일을 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상당히 좁습니다. 상당히 좁아. 돈이 급하다고 해서 이 저희 가리지 않고 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남자는 좀 다릅니다, 이게. 거기다 곱게 길어졌습니다. 대부분이 고생 같은 거 모르고 살았고 힘든 거 피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이제 젊을 때 살다가 나이 먹고 갑자기 고생하란 말 할 수 있을까, 이게?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멘탈도 약해지고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나이 먹고 가리지 않고 하라고 하면 할 수 있을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이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자분이 만약 시집 못 갔을 경우 인생이 굉장히 고달픈 게 여러 남자보다 훨씬 더 고달파요. 장난컨대. 자, 왜 더 고달픈지 설명드릴게요. 여자가 만약에 사무직 일을 하다가 한 38 돼가지고 나왔어요. 그럼 사실상 사무직은 재취업이 안 된다 보시면 돼요. 정말 안 돼요. 웬만하면 사무직은 젊은 사람 쓰려고 합니다. 어차 젊은 아가씨들 하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거든. 사실상 그 나이 먹고 나오면 더 이상 이제 화이트 칼라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서비스업도 안 되고. 그럼 뭘 해야 될까, 이게? 막막해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 나이 때 여자라 생각해봐. 막막하다니까, 이게. 그럼 여자분이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르바이트 같은 거, 아르바이트. 마트 캐셔나 이제 뭐, 편의자 알바 같은 것도 이제 편의자 알바 잘 안 뽑죠. 마트 캐셔 요즘에 키오스크 들어가서 잘 안 뽑죠. 그 고깃집 가야 되는데, 이미 고깃집 문제가, 고깃집은 이미 동남아 여성들이 다 점령을 했습니다. 옛날 같으면 고깃집 가면 있잖아요. 백반집 가면 보통 나이 든 아주머니들이 있잖아요. 막 설거지하고 조리하고 그랬잖아. 지금 여러분 공단 같은 데 가보면요. 나이가 애때 보이는 한 20대 초중반에 동남아 여성분들 있잖아. 뭐 베트남이나 미얀마, 캄보디아 이런 분들이 일을 해요. 그분들이 결혼하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결혼해가지고 한국 경착하면서 돈 벌고 싶으니까 이제 낮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분들 또 안 그만둬,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게 보면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 땅에 와서 일을 하잖아. 근데 그 친구들 웬만하면 잘 안 그만둬요. 식당에도 더 안 그만둬. 네, 더 안 그만둡니다, 이게. 왜냐, 자기들 나라봐 돈을 몇 배로 준단 말이야. 식당도 한 시급 만 넘죠? 만 넘습니다. 어차피 여기 나가신들 시급 금방 다 챙겨줍니다. 열심히 해. 말만 좀 안 통할 뿐, 성실하게 한단 말이에요. 갑질 같은 것도 안 하고. 보통 식당 아주머니들 보면, 자기들끼리 막 말싸움도 많이 하고, 단합도 잘 안 되거든. 근데 동남아 친구들 알아서 잘하니까, 생각해봐. 낮에 식당일 한 6, 7시간 하면 지금 한 150만원 벌 겁니다. 대략적으로. 근데 150만원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큰 돈이 아니더라도, 이제 자기네 나라에서는 거의 5살치 월급입니다. 캄보디아면 7살치 월급이에요. 베트남이면 5살치 월급입니다. 안 볼까요, 그러면? 어차피 남편 돈으로 집안 살림 이끌고, 이건
내가 버는 거는 이제 한 50만 원은 우리나라 보내고 나머지는 뭐 내 용돈 하고 생활 보태고 가면 되잖아 이게.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하면 쿠팡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 쿠팡이 몰빵이 되는 거야 이게. 네. 죄다 쿠팡을 모르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보면 그 여자분 중에 이제 결혼 못한 이제 40대 분들 보면 대부분 쿠팡이야. 쿠팡 모르고 다이었어 이게. 약속이 난 것처럼. 남자들은 쿠팡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거든. 별로 많지가 않아. 근데 여자분들은 죄다 쿠팡이야 이게. 그게 그런 거 뭐냐 하면 선택지가 많잖아요. 남자들은 그래도 나이 먹었다 해도 경비 갈 수 있고 뭐 공장 갈 수 있고 아니면 현장 갈 수 있고 조선도 갈 수 있어. 근데 여자분은 그쪽에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받아줘. 이 선택지가 굉장히 협소합니다 이게. 근데 그런 상태에서 나이 먹고 이제 살아야 됩니다. 쉽지가 않죠 여러분. 뭐 집이 잘 사면 다행이겠지만 시집 못 보낸 집안 중에서 집이 잘 사는 분도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하드코어한 난이도가 예정돼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걸 딸가지 부모께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감당하셔야 돼. 아마 이게 첫 번째 세대가 될 겁니다. 장난컨대. 이렇게 사는. 참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멘탈도 약하고 근성도 약하고 체력도 약한데 과연 나이 먹고도 일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을까 이게? 남자만 갈 수 있을까? 남자만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많은 직장 세계에서 여자분들이 남자만큼 일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 알잖아. 이건 모든 기업이 다 똑같거든요. 중견, 중소, 대기업, 공무원도 그래. 그나마 공무원은 안 잘리잖아. 공무원. 근데 사기업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자분들 아시기 바라게 이런 말 하면 항상 기분 나빠하는데 현실이야 현실. 남들이 왜 제 말에 대해서 태클 안 걸까 이런 얘기하면. 남자는 보통 객관적 맞는 말이면 태클을 잘 안 걸어요. 자, 이런 현실 얘기하면 태클 걸린 적이 거의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 남자들은 대부분 우승한다는 거야. 보통 제 방송 보는 분들이 사회초년생보다는 보통 중간관리자급, 과장, 차장급들이 많단 말이에요. 짬밥이 좀 있는 분들. 그분들이 끄덕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얼추 맞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앞으로 여자분 인생이 이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보통 제가 결혼서는 대충 거의 다 맞습니다. 거의 다 맞아. 예. 제가 오래전부터 결혼서 했잖아. 영상 보면 사실 거의 틀린 게 없습니다. 이 결혼과 관련 통찰력은 솔직히 난 유튜브에서 탑이라 생각을 해.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 전에 막 세게 한 것도 지금 와서 거의 현재 되다 보니까 태클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 한 4년 전에 얘기할 때도 그때는 막 사람들이 이 정도 심할 거라고. 이분 너무 안 좋게 얘기하는데 지금 와서 이렇게 결과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말이 맞았구나. 생각보다 심각한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그래서 앞으로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제 여자도 혼자 살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이제 뭐 나이 먹고 예, 홍기 놓쳤으면 혼자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